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식시장 얘기를 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그쪽에 좀 촉이 좀 밝은 사람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특이할 점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 애들이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주식으로 뭘 좀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이제 그걸 사줄 만큼의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뭐지야 저게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여력이 있느냐,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또 아침 8시부터는 사는 척 하더니 지금 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ER인지 뭐 이런 PER이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많이 지금 단기간으로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매도세를 지금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단기 투자자들이라든지 지금 특히 뭐 레버리지 투자자들 이런 분들한테 좀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죠. 조언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강한 상태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은 실적이 좋고 어떻게 펀더멘털이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자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레버리지 자체가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한국 기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시장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되게 우상향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자꾸 변동성이 있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어디를 사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훌륭한 기업들이 한국 시장 코스피에 있으면서 지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이제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없는 어떤 그런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너무나 훌륭한 회사고, 제가 미국 가라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진짜 잘못하면 미국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은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이제 고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좀 묻어놓겠다, 내가 한국 증시에다가 돈을 좀 묻어놓겠다,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시장으로 되어 있냐면 단기적,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코스닥이 돼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에코프로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은 그냥 진짜 뭐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인 겁니다. 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코스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한국 정부나 이런 우리 이제 정부가 정말 미국하고 찰싹 붙어 있어요. 찰싹 완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일본도 똑같은 동향이고 한국도 동향인데 일본은 왜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되느냐. 일본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안의 혀처럼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일본은 그냥 뭐 거의 미국의 그냥 뭐 또 다른 어떤 뭐 하나의 어떤 뭐 속국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 편한 거예요. 예, 거기서 얼마든지 돈도 뺄 수 있고, 뭐 거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뭐 일본이 뭐 미국으로 뭐 반기를 든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선호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기 또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혹시 또 붙어있는 느낌이 아닌 거지 약간. 그럼 이 착 붙어있지 않은 느낌, 이 느낌이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스피나 삼성전자 이런 건 착 붙어있는 느낌인데, 뭔가 이제 에코프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2차전지는 저도 되게 훌륭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일반적인 제3자가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거지,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데 전망도 밝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뭔가 자꾸 이제 세컨더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기가 되려면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느낌, 찰싹 붙어 있는 느낌으로 가줘야 이게 해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거냐면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높여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정성을 높여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할을 했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핵심은 한국 정부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 국가적인 역량이 좀 모자랐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은 국가적 역량이라든지 기업의 역량이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어떤 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일본처럼 미국하고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습니까? 응?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왜 가져갔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뭐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일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왜 성장이 안 돼? 모든 성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솔레이션이에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 아이솔레이션. 고립이야, 고립. 응? 나 혼자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성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같이 와주고, 사람도 남녀도 자꾸 어떤 여자들이 날 좋다 그러고 차차 이래야지 인물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여자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지. 계속 나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성장이 안 돼. 뭐 자기 개발도 하기 싫고, 뭐 다 싫다는데 뭘 자기 개발을 해.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척진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서걱서걱한 거지. 반도체네 뭐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미국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2080년대 때 미국 경제를 뭐 잡아먹네, 뭐 도쿄를 다 팔면은 뭐 미국을 다 사내 마네, 이런 헛소리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새끼들 이게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아? 미국 투자자들이 아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걱서걱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뭐 그때 우리 보면은 일본이 약간 좀 간땡이가 부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막 미국 말 좀 안 듣고 뭐 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뭐 일본 뭐 어쩌고 하면서 약간 좀 이제 대가리 굵은 척을 했단 말이야. 지금 요즘 우리처럼. 그러면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그래 한 맛 좀 봐라. 응, 맛 좀 봐. 너희 새끼야 안 되겠다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그냥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저는 그 부분을 제 스스로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옛날 국제정치 경제라든지 국제정치론 뭐 이런 것을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도 그 교수들이 분명히 약간 뜬구름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뭘 알았냐면 일이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뭐라고? 아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 나를 예뻐하고 하면은 당연히 잘 될 텐데 일본은 보면은 어쨌든 간에 80년대 때 반도체 협정하고 플라자 합의에 왜 왔어요? 플라자 합의를 한 이유가 뭐고 반도체 협정하는 이유가 뭐야? 깝쳤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새끼들아 너희 새끼들 안 되겠어 새끼들아 하면서 한마디로 완전히 페널티를 먹은 거야. 너희 새끼야 너 감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응? 그게 이제 여파가 30년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약간 좀 삐진 척하고 뭐 이렇게 우다 터지면서도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서걱거리는 거. 그거를 한 30년 한 거예요. 예. 그거를 정신 차린 게 아베인 거야. 그게 아베가 아유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납작 엎드리고 그냥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저렇게 들어온 거예요. 응?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도 이게 사실은 물론 저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긴 해요. 7,000대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우리가 더 가려면요. 여기서 지금 외국 애들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뭐예요?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예. 더 해야 된다고 더. 그러니까 더 알랑거려야 되고 더 과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야지 여기서 만이 되고 이만이 되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또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진 않습니다만은 뭐 한 7천 정도에서 유지되거나 뭐 6천에서 7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몇 년 가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강경화나 뭐 조연 이런 분들이 뭐 자주외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빈정상하게 하면 절대 안 돼. 좀 당장은 약간 좀 빈정상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내세우면 일본 꼴이 나는 거야. 일본 꼴이. 일본이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한 나라잖아요. 다 이겨놓은 거를. 그런 상황인 거야.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이제 저기 하지 말고 제가 조언을 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매우 지금 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막 좌파 우파 정부를 떠나서 우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파 정부에도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 좋아하고 하는데 뭐 미국하고 서걱거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김영삼이 그랬잖아요. 뭐 자본주의 어쩌고 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금융실명제니 뭐냐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어? 미국한테 척쳤잖아요. 일본하고도 척치고. 그래서 IMF 봐준 거야. 그냥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응? 일본이 IMF 봐준 적 있습니까? 응? 영국이 IMF 왜 맞았겠어요? 깝쳤잖아요. 미국한테 대들었잖아요. 예. 그런 거야 다. 아르헨티나 IMF 왜 맞았겠어? 깝친 거야 다 깝친 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원인이라는 거.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가 단순하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너무 강력한 친미주의자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아니 삼성전자 다니면서 이재용 욕하고 다니면서 승진할 생각하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이재용을 욕을 하고 다녀. 근데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상무가 되고 어떻게 전무가 돼? 응? 그렇잖아. 그렇잖아. 뭐 골라가지고 삐진 척하고 다니고 자기 성격 다 드러내고 막 감정 다 드러내고 막 사장님한테 막 감정 드러내고 부회장님 막 감정 드러내고 오너한테 막 감정 드러내면 돼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이 여기서 지금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업이 저평가될 수밖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예, 매도를 하려고 환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못 팔았어. 지금 물려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적정 주가를 주가 지수를 지금 5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7천에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거야. 지금 막 불안한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올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왜냐면 중간 선거가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원래 지금 템포가 좀 빨라졌어요.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줬어, 패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제 생각에는 그걸 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국민연금이 뭐 앞으로 살림 안 해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면서 그 좌파 정부의 어떤 가장 그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꾸 패를 보여주잖아. 우파는 패를 안 보여주는데 좌파는 패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일한다는 척을 해야 되니까 자꾸 패를 보여주다 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우리도 조직 관리를 하면 내가 나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얘한테 딴 얘기하고 얘한테 딴 얘기하고 쟤한테 딴 얘기하고 하면서 마치 내가 뭐 일하는 척 하려고 계속 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응?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거는 늘상 말씀드린 삼성전자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이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좀 더 키우려면 답은 뭐다? 증시를 키우는 게 아니야. 정치가 똑바로 돼야 돼. 정치가. 결국은 증시는 정치예요. 금융과 정치는 하나야.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금융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 금융과 정치는 하나예요. 권력의 노름이야. 금융은. 돈 쉽게 벌자고 하는 놈들이 금융업 하는 건데, 정치적인 파워를 보지 않겠어요? 왜 민주당 애들이 주식을 많이 하겠어요? 걔네들이 엄청 정치적인 애들이잖아.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은 금융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돈 쉽게 벌고 싶으니까. 뭐는 레버리지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지금 아침에는 자꾸 사는 척 하다가 지금 오후에 팔고,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주식을 더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팔았는데 얘네들이 주식을 더 팔고 싶은 거야 지금.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네들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는 한번 지켜보자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이 돈이 되게 많고 앞으로 돈을 더 사고 또 뭐가 여러 가지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막 돈을 밀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정부도 지금 약간 소위 얘기해서 자신이 없는 거지. 왜 자신이 없느냐? 좌파 정부가 일을 못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얘들이 용의주도하게 일을 못 하니까 결국은 사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판이 이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는 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장이 잘해야 돼. 지금 한국 정부가 하우스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장이 막 다 사람들 개인은 개인대로 지금,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들은 좀 덜 잃게 만들고, 외국 애들이 돈 있는 애들이 좀 더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우스에 있는 돈은 그 딜러들은 돈을 적정하게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익을 내게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 정부가 하우스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우스가 잘 돼야 돼. 하우스장이 잘 돼야, 카지노라고 하면 하우스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돈 적게 있는 애들만 지금 다 완전히 빨리고 있고, 제임스 본드 같은 애들만 딱 앉아가지고 지금 어저께 지금 오늘 처음 지금 서울 올라온 할아버지가 지금 돈 다 잃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적정하게 딜러들이 딱 봐가면서 이 꾼들이 지금 돈 못 벌게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해주고 악당들이 자꾸 저 개인들을 뜯어먹는 걸 못하게 말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환상적인 비유입니까? 응?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비유예요. 청년의 힘을 보시는 분만 지금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누구도 지금 이런 비유를 들을 수가 없어. 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3억 손해봤어요. 돈 한 3억 날아갔어. 근데 저는 전혀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3억을 벌었으면 3억도 잃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진짜 돈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 그 불균층 변동성에서 돈을 잃는 건 다반사니까 이걸 보신 분들이 정보무장도 한 3억 잃었는데 나는 난 몇백만 원 손해봤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스릴이면 좀 참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를 보고 좀 참으셔도 돼. 근데 저는 그걸 뭐 잃었다 그래가지고 뭐 인생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뭐 그게 치명적인 어떤 뭐 위기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또 3억 잃었으면 3억 벌었겠지 라는 생각 하는 거잖아. 또 얼마나 또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벌고 잃고에 대해서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되지. 이번에 내가 꼭 따가지고 내가 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무조건 잃어요. 예, 이번에 꼭 따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무조건 잃고, 이거 재미로 해. 재미로 하면 있다. 재미로 해. 카지노도 재미로 할 때 따잖아요. 우리가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갔을 때 재미로 하면 따는데 꼭 이제 돈 벌겠다고 달렸더니 어떻게 돼? 잃는 거야 그때. 항상 일은 똑같습니다. 남녀관계도 그냥 재미로 썸 탈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이제 제대로 한번 연애 좀 해보려면 어떻게 돼? 인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인물이 없어 보여. 썸 탈 때가 좋은 거야. 썸 탈 때가 살짝 재미로 할 때, 재미로 뭐든지 그때가 좋은 겁니다. 다음에 일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게 또 우파 아닙니까? 일은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왜? 일은 재미로 해서는 안 돼. 일은 재미로 하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게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맨날 밤에 잠 못 자고 후회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아니 또 뭐, 또 좋은 때가 또 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뭐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를 하거나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의 어떤 농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큰일 난다. 지금 계속 팔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밀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제가 당분간은 횡보예요. 올라가다가 내려갈 거고 이렇게 막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좀 더 팔고 싶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를 잡을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는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 여자는 헤어질 때까지는 답이 안 나와. 나가려고 하는 외국인은 못 잡아요. 예. 걔네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 스스로.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구해야지 뭐. 전화를 구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오려면. 전화 냄새에 그 어떤 기름진 냄새에 이 집안에 돈이 있구나는 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한국에 지금 돈이 없어 보이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 돈이 없어 보여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SK는 참 나쁜 놈들인 게 이걸 알고 또 바로 미국 주식으로 가잖아요. SK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자파 기업 맞아 저거. 왜? 냄새 맡는 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금융 증시 얘기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얘기할 거고, 뭐 국내 정치 당연히 하고 국제 정치도 얘기하지만 얘기할 게 늘 많죠. 뭐. 왜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중요하다. 정보부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다 뻔한 얘기 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책을 한 권 사보세요. 본부장이 말한다. 14,700원짜리 사서 보시고, 젊은 애들이 봐야 돼. 그래야 정말 이건 보약입니다. 20대에 봐야 돼. 20대 꼭 사서 조카들이랑 나눠주시고, 청년인 유료 구독 좀 낮은 가격이라도 도와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